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유소 1부에 이어서 주유소 2부도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자, 변동성이 많은 최근 장세, 오늘 코스피는 소폭 하락, 코스닥은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건 양시장 모두 하락 종목보다 상승 종목이 2배 이상 많았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살찌울지 고민하시는 분들, 저희 방송 주유소 3부까지 종목 상담으로 이어지니까요. 종목 상담 고민도, 최근에 힘들었던 마음 고민도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 문자, 유튜브 채팅창 열려 있습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께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자, 전화와 문자, 유튜브로 모두 접수하실 수 있는데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또는 1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세세하게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로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도 안내를 해 드릴게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 중에 하나라도 빠뜨리면 저희가 상담을 진행해 드리기가 조금 어려우니까요.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유튜브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해 주시고요. 실시간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역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유소 2부에서 종목 고민 들어주실 우리 파트너님도 만나봐야겠죠. 자, 오사무엘 파트너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주유소 2부에서는 처음 뵙잖아요. 네. 간단하게 소개 먼저 해주시죠. 네, 저는 오사무엘 전문가고요. 오사무엘 선견지명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장세의 앞을 예측하고 그리고 장세에 대한 순발력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대응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사무엘 선견지명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선견지명이라고 하니까 괜히 마음이 굉장히 두근두근합니다. 굉장히 장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워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닉네임을 또 함께 소개를 해주셨네요. 자, 선견지명 오사무엘 파트너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오사무엘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참여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사무엘 파트너님, 저희가 이렇게 스탁이 뒤에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좀 변동성이 많잖아요. 다음 주 장세가 굉장히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네. 어떻게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다음 주에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할까요? 요즘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많죠. 네. 그리고 이것은 종목 리스크라기보다는 시장 리스크라 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것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종목을 대할 때 종목보다는 먼저 지수의 흐름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숲을 보고 나무를 본다. 곧 지수의 흐름을 본 다음에 종목을 본다. 이러한 것을 체크하고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최근의 장세 흐름은 우리의 예측을 완전히 빗나가게 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락할 것처럼 보이는 그 장세를 갑자기 급등시키면서 당황시키기도 하고 상승할 것처럼 보이지만 또 장세는 또 하락으로 돌변하기도 하죠. 이럴 때는 우리가 방망이를 짧게 쥐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지수의 흐름도 중요하지만 개별 종목의 속성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어제는 양 지수가 2%씩 급등을 했죠. 근데 오늘은 코스피는 0.7%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0.3% 상승을 했습니다. 매번 금요일마다 우리가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은 미국 증시가 금요일마다 하락을 해서 월요일에 갭 하락으로 출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미선물 지수가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미 증시의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 증시가 지난번에 금요일 날 하락했던 것을 벗어나서 오늘 상승으로 마감을 하게 되면 월요일 날 우리 증시에는 좀 양호한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음 주 FOMC 이제 회의가 마무리될 텐데 그때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0.25% 포인트의 금리 인상으로 마무리된다면 불확실성 제고로 인해서 단기 상승은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합니다.
네, 방망이를 짧게 주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선견지명 오사무엘 파트너와 이야기하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오사무엘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상담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자, 전화 상담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 고민이 되셔서 연락을 주셨을까요? 대우건설이고요. 네. 매수가가 7,850원에 40%입니다. 네, 비중이 상당히 높으시네요. 7,850원에 40%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종가가 4.57% 상승을 해서 7,320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금 손해를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사무엘 파트너님과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7,850원에 매수한 상황을 봐서는 작년도에 매수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1년 다 돼가네요. 작년에 한 9,000원 정도까지 와서 매도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대선 정책주로 해가지고서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지금 많이 내려갔다가 이제 거의 이제 올라온 것 같은데. 네, 그동안 마음고생이 좀 많으셨겠어요. 아니, 이 대통령 선거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목표가를 갖다가 10,000원에서 12,000원까지는 잡았었는데 어떻게 될라는 몰라가지고 한번 전화드려봤습니다. 혹시 주식하신 지는 몇 년 되셨어요? 그렇게 몇 년 되지는 않았습니다. 한 3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3년 정도요? 네네. 그럼 대우건설 잠깐 봐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때 매수의 근거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네네. 주식을 접근할 때 재무, 재료, 수급, 정보,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 이렇게 5가지 항목을 체크해야 됩니다. 네. 재무, 재료,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대우건설은 좀 양호하죠. 재무적인 측면 네네. 괜찮고요. 그리고 네. 건설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는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나왔지만 두 주자들이 다 내놨던 게 건설 정책이었기 때문에 접근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의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네.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때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기술적 분석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기술적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 일봉 상황에서 보게 되면 혹시 차트를 좀 보실 줄 아시나요? 아니, 아직까지는 많이 미숙합니다. 지금 이제 많이 보면서 조금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네. 재무, 재료, 수급은 제가 좋다는 말씀을 드렸고, 네네. 이제 올해 이제 건설 정책이 나오면서 건설주들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자, 일봉상에서 보시면 최근 가파르게 상승을 했잖아요. 네네.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 오늘 7,320원 양호한 가격에 마감을 했는데, 자, 주봉상에서 보시게 되면 저는 일목균형표를 설정하고 대응을 하는데, 네. 일목균형표를 보시면은 구름층 상단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 보이시죠? 예. 이 구름층이라는 것은 매물대를 의미하거든요. 네네. 선행스팬 1, 선행스팬 2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과거에 갔던 매물대, 그 매물대의 흔적을 앞으로 보내는 것이 선행스팬입니다. 그래서 주가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현재 7,300원에서 거래가 된 흔적들이 많이 나오지요. 작년도 8월 달에도 그랬고 그리고 5월 달에도 그랬습니다. 시청자님께서 매수한 가격 7,800원대는 매수 자체가 매수했던 그 시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상승이 나왔을 때 적절하게 끊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고 네네. 그리고 하락을 했을 때 또 끊지 못하셨죠. 네네. 결국 이제 5,300원의 하락까지 견디고 반등이 나왔는데 네. 자, 단기적으로는 끊어가야 될 자리에 도달을 했어요. 여러 건설주들이 이제 상승을 주도하면서 이제는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자, 현실적으로 대응이 쉽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비중 40%를 들어갔잖아요. 예. 그리고 1차적으로 목표가를 12,000원 정도로 설정하셨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제가 시청자님의 입장이라고 한다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이라면 한 번은 끊고 다시 저점에 기회를 줄 때 매수하는 전략을 취할 텐데 네. 현실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렇죠? 예, 매수가를 그렇습니다. 생각하시니까요. 네네. 그럼 월봉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월봉의 흐름을 보게 되면 작년의 고점이 9,500원이었잖아요. 9,540원인데 월봉을 자세히 보시면 윗꼬리를 길게 달았던 흔적이 보이시죠? 예.
자, 윗꼬리를 길게 다는 것은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자리에서 매도를 못하고 견디셨는데, 자, 중요한 것은 지지점이 어디냐. 월봉에 20월선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왔죠. 주봉에서는 구름층 상단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눌림목이 형성될 수 있어요. 눌림이 나오는 자리가 이제 7,000원 초반까지 눌림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거를 좀 더 견디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우건설의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현재 구름층 상단, 주봉이 구름층 상단에 머물면서 횡보의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단 말이죠. 그걸 어느 정도 견디셔야 돼요. 자, 저항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저항은 부딪히고 밀린다는 의미가 있고 한편으로는 또 수급에 의해서 저항을 뚫고 간다는 이 두 가지 차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잘 보셔야 될 것은 거래량의 흐름입니다. 자, 거래가 많이 형성이 됐죠. 최근 보시면 거래가 많이 붙었죠. 네. 오늘 보시면 이제 770만 주 거래가 일어났단 말이죠. 그 다음 주에 중요한 것은 최근 3거래일 동안에 발생했던 700만 주, 500에서 700만 주가 연속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 주봉의 구름층 저항을 뚫고 갈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7,000원을 깨지 않고 횡보하는 흐름이라면 좀 견디세요. 견디시게 되면 정고점을 도전하는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가가 정고점을 도전을 하잖아요. 그럼 정고점 저항에 맞고 부딪혀서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횡보의 흐름 7,000원에서 7,500원 사이 횡보를 잘 견디시고 정고점 9,500원을 다시 도전하는 흐름 나올 때 그때는 좀 정리하는 전략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5,300원도 견디고 오셨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7,000원 이하로 혹시 하락한다라도 아마 시청자님은 견디실 수 있는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횡보의 흐름을 견디시고 주가가 정고점인 9,500원 정도로 도전할 때는 그때는 정리해 주세요. 목표가를 막연하게 12,000원이나 가격대로 설정하지 마시고 정고점을 도전하는 흐름 9,500원 선에서는 매도한다라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멘토님. 네. 네, 오사무엘 파트너님께서 대우건설에 대한 종목 상담 진행해 주셨습니다. 자, 선견지명이라는 닉네임답게 매수 시기까지 딱 알맞게 짚어주셨어요. 자, 재무, 재료, 수급 세 가지를 봐야 한다. 그 부분은 괜찮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앞으로는 거래량을 잘 보셔야 한다라고 상담 진행해 주셨습니다. 자, 전 고점에 도전하는 흐름 보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정리하시길 바란다는 내용까지 전해주셨고요. 자, 아직 상담 내용 접수 못하신 분들 주유소 3부까지 상담 진행되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청자님 고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이 고민이 되셔서 연락을 예, 주셨을까요? 다날이고요. 다날이요.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시죠? 예, 1,500원에 30%. 네, 1,500원에 30% 다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흐름 보면 3.37% 상승을 해서 1,750원의 종가를 형성하고 있네요. 자, 오늘 장중 내내 상승 흐름 보였고요. 또 이 거래에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자, 글로벌 게임 개발사 엔드림에 100억 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했다. 이런 뉴스가 최근 나오면서 상승 흐름 이어간 것 같아요. 자, 어떤 부분이 고민이 되시는지 저희 오사무엘 파트너님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 가격이 얼마나 올라갈 건지 좀. 네, 궁금해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혹시 다날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예, 얼마 전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일주일 전에요? 예, 매수 타점 괜찮았고요. 예. 자, 다날을 매수하시된 근거는 어떤 거죠? 아, 전화를 저번에 한번 내가 해가지고 조금 좀 이득을 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들어갔습니다. 아, 이익을 보시고 나서 다시 들어가셨네요. 예. 다날을 긍정적으로 보시게 된 이유가 어떤 거예요? 글쎄 그 회사가 좀 튼튼하다 해가지고 그 핸드폰 뭐 결제 그런 것도 있고 뭐 또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네. 네. 매수 시점이 괜찮았다고 저는 보고요. 아, 혹시 예. 차트도 좀 보시나요? 차트는 뭐 잘 보지는 못해서 조금 봅니다 그냥. 아, 차트를 좀 보세요. 이평선은 좀 설정하고 보시는 거죠? 예. 예, 잘하고 계시네요. 자, 중요한 건 제가 주식을 매수하는 근거, 재무, 재료, 수급, 그리고 정보인데 정보와 기술적 분석까지 총 5가지인데요. 예. 정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 히든 정보를 알고 있을 때가 더 좋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히든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다날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알려진 정보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가상화폐 결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예, 예, 예. 대표적으로 성장 종목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아, 예.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7,400억이에요. 예. 근데 매출액은 2,000억대잖아요. 매출액이 2,000억대고 영업이익은 150억, 150억에서 100억 정도. 현재 보이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가지고서는 총 7,400억이 좀 부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성장성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단화를 볼 수가 있는데, 자, 가상화폐 결제라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단화를 이제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하락이 이제 9,300원대까지 나왔었죠. 예. 작년 12월 달에는 18,850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예. 근데 일봉상에서 흐름을 잘 보시게 되면 18,850원이라는 고점을 형성할 때 윗꼬리를 길게 달았던 모습이 보이죠. 대부분의 종목이 윗꼬리를 길게 단 모습이 보일 때는 탈출 신호입니다. 그래서 18,850원의 윗꼬리를 길게 단 흐름에서 탈출했어야 되는 게 일단 일반적인 접근 방식이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을 때 지지를 받았던 자리가 어디였냐면 일봉상에서는 121선입니다. 121선은 6개월 정도의 평균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121선에서 계속 지지를 받으면서 횡보하는 흐름이었죠. 근데 오늘 의미 있는 것은 최근 한 달간의 횡보의 흐름에서 좀 탈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예.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상승의 각도예요. 상승 각도. 상승 각도는요, 가급적이면 45도 정도 기울기로 해서 상승 각도가 가파르게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최근에 흐름을 보시면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지 않고 있죠. 예. 지금 안타까운 것은 거래량이에요. 작년 12월 달에 주가가 상승할 때는 폭발적인 거래량을 기록을 했지만 최근에는 거래가 잘 붙지 않는다라는 그런 단점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단기적인 제가 매도 포인트를 안내해 드릴 수밖에 없어요. 예. 예. 자, 주봉을 보시게 되면 주봉에서는 정확한 지지점을 찾기가 어렵게 돼 있죠. 20월선과 20주선과 60주선 사이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중간 지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향성을 지금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20주선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60주선으로 밀리느냐, 바로 그런 기로에 있는 겁니다. 근데 121선에서 지지를 받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그럼 이 121선 지지가 의미가 있으려면 전 고점 자리를 터치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전 고점이 11,900원이에요. 11,900원. 자, 11,900원을 터치한다. 그러면 나 상승으로 전환하겠다라는 신호를 보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 이제 구름층 안으로 진입을 하겠죠. 구름층은 저항이에요. 저항이고 일봉상에서 61선이 있는데 현재 보이는 61선 자리가 12,100원입니다. 오늘은 61선이 12,100원으로 보이는데 다음 주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61선이 하향을 하고 있죠. 점차 내려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상승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는 11,900원, 전고점 자리 11,900원. 그런데 61선이 하향을 하고 있고 구름층으로 접어드는 단계니까 단기적으로는 이 자리가 저항이 되겠죠. 그래서 1,500원에서 매수는 잘 하셨는데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 제가 매도 포인트를 두 군데를 안내를 드릴 거예요. 1차적으로는 전고점 1,900원, 61선이 하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11,900원이 1차적인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900원이 1차 매도 포인트고 2차 매도 포인트는 13,400원이에요.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대응을 편하게 하시려면 1차적으로 11,900원에 도달했을 때에 절반 정도를 청산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매도 포인트로 안내드리는 13,400원 전후한 자리, 그 자리에 오게 되면 나머지를 정리하는 그렇게 대응 전략을 1,900원에서 그러면 1차 매도를 해야 됩니까? 그렇죠. 절반은 청산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밀릴 수가 있어요. 예. 61선을 보시게 되면 1월 달에 깼다가 지금 2개월 동안에 한 번도 61선을 터치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61선이 저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봉의 20주선을 보세요. 주봉의 20주선이 12,000원이고 그리고 기준선이 얼마입니까? 기준선이 12,100원이잖아요. 그죠? 예. 12,000, 12,100원, 11,900원 다 여기가 저항값이에요. 일봉에서 61선과 주봉에서 20주선 그리고 기준선 이 세 개의 저항 포인트가 같은 가격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11,900원부터 12,100원이 현실적으로 매도 대응을 했어야 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11,900원 전후한 자리에서 절반 정리,
그리고 13,300원 전후한 자리에서 2차 매도 대응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예, 알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일주일 전에 매수하진 아주 따끈따끈한 종목 고민이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매도 과정을 거치셨고 다시 매수를 하셨는데 매수 시기는 괜찮았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셨고요. 현재 기로에 서 있는데 11,900원에서 1차 절반 정도 매도를 하시고 13,300원에서 나머지 절반을 매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계속 상담 내용 받아보고 있는데요. 다음은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들어온 내용인데요. 먼저 덕성입니다. 덕성 매수가는 15,282원이고요. 비중은 20%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자, 덕성이 사실 대선 테마주였고 또 그중에서도 윤석열 당선인 테마주였잖아요. 분위기가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셨을 텐데 당선 이후에 계속 약세가 이어져서 자, 오늘 9,39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6.1% 하락하는 흐름 나타냈습니다. 자, 덕성 15,282원이면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대응을 해 나가야 될 거라고 보시나요? 자, 12,000원대 매수를 하신 거잖아요. 12,000원대 매수해서 현재 9,390원이니까 실제로 25% 정도 하락을 했잖아요. 자, 일반적인 접근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우리가 정치인 관련주를 논할 때 특히 대통령 관련해서 대선 전에 움직였던 종목들의 특징들을 보시자고요. 주도했던 종목들이 어떤 거였나요? 덕성, 서현, 웅진, 그리고 서현 관련해서 서현 이화, 또 모베이스 전자 그런 종목들이었죠. 그 윤석열 그 당선인과 관계되어서 때로는 윤 씨라는 같은 성을 갖고 있는 회사, 그리고 뭐 사회이사가 또 연관이 있다. 인맥으로 연관된 그런 종목들이 대다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당선이 되고 나니까 어떤 종목들을 가나요? 정책으로 가죠. 실질적인 정책주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숙지를 해야 됩니다. 당선이 되기 전에 정치인 관련 종목들은 인맥 관련 종목들은 올라갈 수 있지만 막상 당선이 되면 정책 관련주로 매기가 옮겨간다. 이것은 머릿속에 놓고 염두하고 대응을 하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럼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덕성도 중요하지만, 자, 이재명 씨는 이제, 떨어지면서 이재명 관련주가 급락을 했거든요. 여러 종목들이. 그런데 몇 개의 종목들은 다시 상승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관계성을 떨쳐버리고 본질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 종목의 재료적인 측면에 집중하면서 관계성을 떨쳐버리는 거죠. 지금 덕성은 윤석열 씨와의 관계성을 떨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덕성이 매출액과 영업이익 부분에서 괜찮다라는 부분이에요. 2020년도의 결산을 보게 되면 1,100억대 매출액, 영업이익은 56억. 작년에는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매출액과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일봉상에서는 9,230원까지 하락을 했고, 자, 주봉에서 보시게 되면 주봉에서 어디를 이탈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바로 120주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근데 이 120주선은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인식되는 자리예요. 그리고 120주선은 생명 라인이라고도 하긴 합니다. 라이프 라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이번 주에 급락을 해서 하락을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 주봉상에서 하락의 마지노선을 본다 그러면 조금 더 하락을 한다고 봤을 때 8,000원까지도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8,000원까지도 하락을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이제는 저점 다지기에 돌입하는 그런 단계라고 봐야 돼요. 급락을 했을 때 이제 손절을 못한 부분은 아쉬움은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손절은 의미가 없겠죠. 지금 단계에서 손절은 의미가 없고, 비중 20%인데 조금 더 비중을 실어서 탈출에 대한 전략을 제가 세워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매수가 12,000원 부근까지 도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12,000원까지 도달하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이라는 것을 염두하시고, 자,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8,000원 부근에서 저점을 잡을 때 비중을 조금 더 실으세요.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죠. 그래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고요. 그리고 거래가 많이 되었던 흔적이 어디에 있냐면은
9,000원대부터 15,000원대까지죠. 그죠? 최근에 보시게 되면 1월 달에 형성되었던 자리들을 보시게 되면 12,000원대. 그러니까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셨던 그 가격대에서 거래가 많이 발생했어요. 보십시오. 13,000원대부터 15,000원대까지 거래가 많이 됐는데 아마 12,000원대 매수하신 거는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급락을 했을 때 매수했던 거나 아니면 아주 과거, 먼 옛날에 매수했던 거나 또는 하락을 할 때 평균을 낮추는 작업이 좀 들어가서 평단가가 12,000원대였다거나 아마 그 셋 중에 하나일 텐데 더 하락을 했을 때 매수해야 됩니다. 지금 9,200원이 형성되고 있는 이 가격대에서 매수하시면 안 되고 조금 더 하락이 나타날 수 있으니 8,000원 부근까지 왔을 때의 비중을 같은 비중으로 들어가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등이 나왔을 때 시청자님께서 매수하셨던 가격 12,000원 부근에 왔을 때에 매도하는 전략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평균 단가를 많이 낮추세요. 가급적 많이 낮추시고 12,000원에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하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정책 관련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 이렇게 조언을 좀 해주셨고 이 시기를 좀 이용해서 매출도 괜찮은 편이고 또 영업이익도 괜찮은 편이니까 비중을 더 실어서 탈출하는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8,000원 부근에서 저점을 잡을 때 비중을 좀 늘려서 평단가를 낮추고 12,000원이 왔을 때 매도를 해보자.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정치 테마주로 굉장히 시장이 혼란스러운 요즘이기도 합니다. 종목 고민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오사무엘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오사무엘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더 나눠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 상담 들어온 내용은요. 일단 삼성 SDI입니다. 51만 1,000원 매수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50%인데요. 오늘 장중 상황 살펴보면요. 4.37% 하락한 48만 1,000원의 종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장중에 잠깐 상승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는데요. 자, 이후에 계속 이렇게 약세를 보였고요. 조용히 투자 R&D를 늘렸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오늘 흐름 좀 아쉽고 또 무엇보다 시청자님 매수가랑 비중을 볼 때 상당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오사무엘 파트너님 어떻게 좀 대응을 하셔야 할까요? 네, 매수가 51만 1,000원에 비중 50%. 자, 51만 원대 이제 매수하신 흔적을 보게 되면 최근에 매수하신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최근에 이제 51만 원대라고 하면 이제 이번 주에 매수하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아니면 먼 과거에 매수하셨다가 상승할 때 매도를 못 하셨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비중 50% 많은 비중을 실으셨는데요. 자, 2차 전지 섹터가 최근에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죠. 자, 2차 전지 섹터에서 어떻게 보면은 대장 종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삼성, 자, SDI 그리고 삼성그룹을 잘 보세요. 삼성그룹에 있는 종목들, 삼성전자, 삼성전기, 그리고 삼성 SDI. 자, 이런 종목들은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어 있죠. 코스피 200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자, 삼성 SDI 종목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제가 이제 코스피 200을 왜 말씀드리냐면 선물 시장이 있고 또 현물 시장이 있죠. 선물 시장에서 변동이 좀 크게 발생하고 있고 또 현물보다 선물에서의 그런 변동과 더불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공매도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들이 고전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차원에서 봐야 돼요. 선물 시장과 공매도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은 무기가 있잖아요. 주가가 상승할 때만 수익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선물 시장에서 코스피 200 종목을 핸들링하면서 선물 시장에서 매도로 이익을 도모하고 또는 공매도로서 이익을 도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목 자체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51만 원대 매수한 입장에서 봤을 때 더 하락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매수한 가격대 위로 올라올 것이냐, 그런 고민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자, 일봉상에서 보게 되면은 가파른 하락이죠. 가파른 하락이고
저점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더 하락할 것에 대한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그럼 주봉을 볼까요? 주봉을 보시게 되면 역시 120주선을 하회를 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 주에 120주선을 하회할 때 갭 하락을 하면서 120주선에서 좀 더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본다 그러면 삼성 SDI라는 타이틀을 떼어놓고 그냥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 현재 120주선에서 이탈해서 멀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은 좀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월봉도 볼까요? 자, 월봉을 보게 되면 기준선이라는 자리를 이탈을 하고 있죠. 이 기준선이라는 자리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26개 캔들의 평균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평선은 종가의 평균입니다. 종가의 평균인데요. 일목균형표의 기준선 또는 전환선 이런 자리는 고가와 저가의 평균이죠.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확보해서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기준선 자리가 26개 캔들, 그러니까 월봉에서 봤을 때 26개월의 고가와 저가의 평균 자리입니다. 그 기준선 자리를 이탈을 했어요. 자, 다음 주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 결국은 하락이 깊어져서 월봉의 기준선을 이탈을 했는데 이 기준선 자리를 다음 주에 회복을 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이 기준선 자리가 50만 4천 원입니다. 50만 4천 원이에요. 51만 원대에 매수를 하셨고 현재는 매수가 이하에서 움직이는 흐름인데요. 다음 주 흐름에서 50만 4천 원 자리를 종가 기준으로 회복하는 것,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50만 4천 원 자리를 회복을 해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안심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음 주말에 봤을 때 이 120주선에서 한 번 더 멀어지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하락은 어디까지 나타날 수 있냐면 주봉에서 봤을 때 42만 원대부터 35만 원 사이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가가 상승할 때 저항에 부딪히기도 하고 하락을 할 때 지지 라인을 구축하는 것이 다 매물대입니다. 매물대 자리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월봉 기준선 자리 50만 4천 원을 회복했을 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치를 갖고 그리고 다음 주에 이번 주 저가인 47만 2,500원을 하회하면서 다음 주 금요일 날 마감을 하면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51만 1천 원의 자리가 결코 나쁘진 않습니다. 그 자리로부터 하락이 커진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체크를 해서 이번 주 저가 47만 2,500원을 하회하는 금요일 종가가 형성되면 탈출을 하세요. 그런데 월봉의 기준선 50만 4천 원을 회복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홀딩을 하세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50만 4천 원을 회복해서 상승으로 전환을 했을 때 매도 포인트는 어디로 잡느냐? 매도 포인트는 바로 55만 원대입니다. 55만 원대. 55만 원대의 매도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짧게 보시고요. 자, 전제 조건 50만 4천 원을 다음 주에 회복했을 때 55만 원대에서 매도한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 날 47만 2,500원을 하회하는 종가 형성이 나왔을 때는 손절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는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다음 주를 잘 보셔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일단 현재 자리가 아주 나쁜 건 아니고 기준선이 50만 4천 원이다. 이 기준선을 이탈하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하셔야 하는데 기준선을 기준으로 대응 전략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전화 상담 이어가 볼 예정인데요. 지금 시청자님 전화 연결이 되어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어떤 종목이 고민이 되셔서 연락을 주셨을까요? 네, 미투온이요. 네, 미투온이고요. 매수가는 어떻게 되실까요? 7,200원에 10%요. 네, 7,200원에 10% 비중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미투온 오늘 흐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960원의 종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0.61%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청자님 좀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우리 오사물 파트너님과 함께 고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투온 재무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종목을 매수하시게 된 근거는 어떤 거예요? 일본 게임즈라고 해서 샀거든요. 게임 종목이라고 누가 소개를 해줬나요? 아는 이가. 지인께서 네. 추천해 줬어요? 네.
이 종목은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카지노 게임이거든요. 네. 예, 카지노, 소셜 카지노 게임을 하는 그런 회사예요. 네. 자, 실적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할게요. 실적을 보시면 영업이익이 300억, 400억 나와요. 네. 300억, 400억이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은요, 1000억대, 1000억에서 1300억 나오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영업이익률이에요. 네. 영업이익률이 30%가 나옵니다. 30%. 영업이익률이 30% 나오는 회사가 많지 않거든요. 특히 제조업을 하는 회사들의 영업이익률은 5% 이하인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회사는 영업이익률에 강점이 있죠. 30% 이상의 영업이익률이라는 거, 재무적인 측면 굉장히 좋죠. 또 재료적인 측면은 뭐가 있을까요? 카지노 게임이라는 거, 카지노 게임이라는 부분에서 영업이익 3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지속적으로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이런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런데 7,200원에 사셔서 좀 마음고생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5,200원까지 빠졌잖아요. 네. 매수하시고 30%까지 하라 그랬죠. 네. 자, 비중이 10%예요. 혹시 시청자님 네. 조금 더 매수할 여력은 있으신가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안내드린 거를 잘 들어보세요. 네. 최근에 보시면은 주가가 5,240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만 반등이 나왔을 때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3월 10일자에 10.9%의 상승이 나왔었어요. 10.9%의 상승이 나오면서 상승의 기틀을 어느 정도 마련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일목균형표 지표를 10년 이상 연구하고 공부를 했는데요. 자, 일목균형표 지표가 왜 좋냐면 매물대 지지가 어디서 형성됐는지를 확인해 줄 수 있어요. 네. 작년도 11월 달에 9,350원을 형성을 했는데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매물대 지지 자리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6,000원대는 매물대 지지를 받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5,500원부터 6,000원 자리는 매물대 지지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매수가 7,200원인데 7,200원의 그 매수 평단가를 좀 낮추셔야 돼요. 낮추셔야 되는데 6,000원대의 매수를 10% 정도 하게 되면 평단이 어느 정도 낮춰지냐면 6,600원 정도로 낮춰져요. 6,600원대로 10% 비중을 더 실으시면요. 그럼 6,600원대 낮추면은 제가 1차로 잡는 매도가에 또 이르지를 못해요. 그래서 비중을 20% 정도, 20% 정도를 6,000원 이하에서 더 실으세요. 그래서 평균 단가를 6,000원 초반이나 6,200원으로 좀 만드시고요. 자, 단기적으로 보시면 1차 저항대가 지금 6,450원에 있죠. 왜 이 자리가 저항대냐면 일봉상에서 121선과 241선이 만나는 자리예요. 120일은 6개월 평균이에요. 6개월 주가의 평균이고요. 240일은 1년 주가의 평균입니다. 근데 그런 자리가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치하는 자리를 소위 뭐라 그러냐면 더블 저항이라고 합니다. 더블 저항. 저항이 두 군데가 겹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6,450원 자리가 강력한 좀 저항 포인트가 되겠죠. 물론 그 전에 2월 초에 그 자리에 한번 터치를 해서 저항벽이 얇아진 측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말씀드린다만 비중 20%를 6,000원 이하에서 좀 잡으세요. 비중 20%를 더 실으셔서 평균 단가를 많이 낮추시고 1차적으로 매도해야 될 단가는 6,400원대입니다. 6,400원대. 아시겠죠? 6,400원대. 네네. 6,400원대를 꼭 기억하시고요. 그럼 네. 그 자리가 아주 강력한 저항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월 초에 그 자리에 한번 왔다가 밀렸다는 거예요. 그 저항을 한번 부딪혀서 저항벽이 얇아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2차 저항대가 또 있겠죠. 네. 그래서 1차 저항대는 6,400원이니까 자, 지금 정리할게요. 비중 20%를 6,000원 이하에서 더 사셔서 평균 단가를 낮추시고 1차 저항 가격대 6,400원에 절반을 정리하세요. 절반을. 네. 잘 들으셨죠? 메모도 하시면 네. 좋아요. 절반을 예.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갖고 계시다가 7,000원에 오면 나머지는 다 정리하세요.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마음고생을 덜 하시게 될 겁니다. 네. 잘 들으셨죠? 네네. 근데 예, 월요일날 뭐 더 빠질 수가 있나요? 자, 월요일 흐름은 제가 볼 때는 좀 긍정적으로 봐요. 긍정적으로 봅니다. 아니, 매수를 더 하려면은. 매수를 하시려면 네. 분할 매수를 하세요.
자, 20% 비중 20%를 말씀드렸는데 20% 비중을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시초가가 예를 들어서 6,000원에서 6,050원에서 출발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시초가 6,050원에 출발한다고 칩시다. 그럼 6,050원, 6,060원, 6,070원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일단 매수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주가가 갑자기 더 올라버리잖아요. 올라버렸을 때 매수하지 마세요. 매수하지 마시고 좀 기다렸다가 6,000원 이하에 또 머무는 흐름이 있다면 그때 또 추가적으로 매수하시고 이렇게 나눠서 한번 매수를 해보세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소셜 카지노 게임 회사인 이 기업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셨고요. 재무적인 측면에서는 좋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비중을 20% 정도 6,000원 이하에서 더 실으시길 바란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평균 단가를 낮추시고 1차 매도 시점은 6,400원의 절반, 2차 매도 시점은 7,000원 오면 다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온 종목 고민 상담 이어갈 예정인데요. 자, 유튜브 채팅창에는 어떤 고민이 올라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난티고요. 8,100원 매수가 적어주셨고 비중은 10%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아난티 오늘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8,430원에 오늘 종가 형성했고요. 3.69% 상승했습니다. 아난티 저희 어제 주유소 일부에서 다루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인 남북 경협주로 분류가 되면서 어제는 좀 대선 이슈에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어제 시청자님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오늘 그래도 상승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비중을 확대할 생각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사무엘 파트너님, 이 종목 어떻게 앞으로 좀 대응을 해나가면 좋을까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자, 아난티에 대한 대응 전략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8,100원의 매수가는 괜찮죠. 아주 긍정적입니다. 어제 8,000원을 살짝 깬 7,990원 거기서 저점을 잡고 반등이 나왔죠. 한 가지 팁을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라운드 피겨라는 게 있어요. 라운드 피겨라는 것은 뭐냐면 자릿수가 바뀌거나 또 앞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주가가 상승할 때 예를 들어서 주가 상승 7,900원에 형성되다가 이제 8,000원 갈 때 매도 포인트를 어디 잡냐면 7,990원에서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자리가 바뀌었죠. 7에서 8로 바뀔 때. 그리고 9,000원에서 10,000원 갈 때, 9,900원에서 형성되는 주가가 10,000원 갈 때 매도 포인트를 어디 잡냐면 9,990원으로 잡는 거예요. 근데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할 때도 8,000원 때 형성하던 주가가 8,000원을 깨고 7,990원 저가를 찍고 반등이 나오잖아요. 자, 이 의미는 뭐냐면 8,000원 이하에 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매수 주체들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8,100원에 매수하셨으니까 그래도 괜찮죠. 긍정적이죠. 오늘 종가가 8,430원이니까요. 자, 일봉상에서 볼게요. 자, 아난티는 이제 금강산 관련 종목이죠. 남북경협 관련 종목이고 그 남북경협 관련주가 왜 하락하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아실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 당선인 결과가 나오면서 반대급부의 남북경협에 좀 어느 정도의 그런 그 관계성이 있는 민주당과의 관계성이 있는 종목들, 남북경협 관련자들이 하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봐야 되냐는 거죠. 본질을 보자는 거예요. 본질.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테마에 속해서 남북경협에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 묶여있던 그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하락의 패턴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이제 본질은 뭡니까? 재무적인 측면이죠. 자, 아난티 재무적인 측면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시게 되면 그 전에 적자에서 흑자 전환이 됐죠. 2021년도에요. 자, 일봉상에서는 8,000원을 깬 7,990원을 형성했습니다만 주봉을 볼까요? 주봉을 보게 되면 바닥을 두 번 잡았죠. 쌍바닥 패턴이에요. 쌍바닥 패턴. 1월 달에 바닥을 잡고 아래 꼬리를 잡고 반등을 했고 다시 또 8,000원을 깨면서 바닥을 잡은 흔적입니다. 자, 바닥을 두 번 잡았죠. 이걸 쌍바닥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주봉상에서는 어느 정도 저점을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물대 지지 자리에서 저점을 잡았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안심할 수 있는 측면에 와 있습니다. 재무적인 측면 좋고 재료도 괜찮고 수급도 괜찮아요. 그러면 반등의 한계는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어디서 많이 움직였냐면 8,700원부터 9,400원 사이에 많이 움직였었죠. 그럼 거기는 어느 자리입니까? 역시 매물대 저항이 되는 자리입니다.
어느 가격대의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최근에 움직였던 8,700원부터 9,400원대는 강한 매물대 저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반등이 나왔을 때 1차적으로 8,700원부터 9,100원 사이에서 1차 매도 대응하는 것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일단 비중 10% 가볍게 매수하셨으니까 8,1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8,700원부터 9,100원 사이에 주가가 진입을 할 때 그때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을 보자는 말씀 드릴게요. 다른 종목을 보자. 자, 종목을 우리가 매수할 때 근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상승하는 종목, 위로 저항대가 없는 종목, 저항에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종목을 사는 전략. 그리고 바닥을 잡은 종목, 완전 바닥권을 형성했던 종목을 바닥에서 잡는 전략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걸 투트랙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자, 바닥에서 잡은 종목은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짧게 봐야 돼요. 그래서 8,100원에 매수하신 것을 8,700원과 9,100원 사이에 왔을 때 매도하는 전략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매수가는 아주 좋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요. 8,700원에서 9,100원 사이에 진입하면 정리하고 다른 종목으로 눈을 돌려봐라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온 종목 고민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성 파워텍이고요. 4,900원 매수가의 35% 비중입니다. 대표적인 정치 테마주였고 대표 원전주이기도 했죠. 오늘 흐름 보면 2.34% 상승한 7,000원의 종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장 초반에는 하락 흐름 보인 걸로 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 게 아닐까 싶은데요. 오후 들어서는 다시 상승으로 돌아섰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꽤 이미 수익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매도 타이밍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자, 매수가가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제가 심플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매수가가 7,000원 이상이었다 한다 그러면 제가 멘트가 좀 길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4,900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하락을 해도 어느 정도 견디실 수 있는 그런 마인드는 있으실 거예요. 자, 일봉상에서 보면 갭상승이 나왔죠? 3월 10일 날 갭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갭을 메우는 흐름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자리가 6,300원이에요. 자, 6,300원까지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매수가가 4,900원이니까 어느 정도 견디실 수 있겠죠. 견디세요. 혹시라도 갭을 메우는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저항대가 없는 흐름으로 가고 있죠. 계속 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럼 주봉과 월봉을 봐야 되죠. 주봉은 어떻습니까? 주봉도 역시 저항대가 없는 흐름으로 가는데 그런데 자, 고점을 형성했던 자리들을 한번 이어볼게요. 추세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연결해 보니까 고점에 닿죠. 그럼 단기적으로는 이 고점 7,500원에 형성된 자리가 어떤 포인트죠? 매도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수가가 부담 없으시니까 제가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매도했다가 또 저점 기회가 오면 저점을 노리세요. 그런데 상승이 끝나냐? 저는 상승이 끝났다고 보지 않습니다. 자, 추세 연결선을 보게 되면 매도 대응했어야 될 자리구나라는 것이 한눈에 보이시죠? 그렇죠? 그럼 7,500원 부근에서는 매도 대응했어야 될 자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월봉을 볼게요. 자, 월봉을 보면 어떤가요? 구름층 상단이 보이죠? 그래서 최종의 목표가는 구름층 상단 8,100원까지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수가가 좋기 때문에 현재는 매도로 대응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주가가 눌러줬을 때 갭을 메우는 흐름 6,300원에 갭을 메우는 흐름이 나왔을 때 그때는 매수를 하십시오. 그다음에 최종 목표가는 8,000원 부근에 오게 되면 최종 매도 목표가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 보성 파워텍까지 종목 상담 이어가 봤는데요. 오 사무엘 파트너님과 함께 이야기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오 사무엘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주유소 2부 오 사무엘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 상담 이어가 봤는데요. 주유소 3부에서도 종목 상담 계속 이어가니까요. 자, 저희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